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다시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서 내 얼굴 좀 보여라고.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안 찍는데? 오래간만에 얼굴 전 얼굴을. 그래서 아니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건 뭐 각자의 나는 썼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네, 고등부 국어 강사 임혜림입니다. 자,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이제 2023학년도죠. 그렇죠. 그렇네요. 지금 현 예비 고3 학생들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첫 방송이네요. 첫 방송이에요. 네. 23학년도. 이제 시작이죠. 23학년도. 네, 그럼 첫 방송에서 나타날 수 있는 뭐 가장 중요한 정보로 제공해 주신다면 일단 일정 한번 좀 점검해보고 일정 한번 점검해보고 그 전에 우리 그 고3 예비 고3도 있지만 지금 이제 또 중학생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는 학생들이 또 예비 고1 학생들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아직 중학생이죠. 네, 겨울방학은 예비 고1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조금 있으면은 또 고교 배정들이 다 발표되지 않나요? 네,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근데 정말 두근두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 우리 혜림쌤 그 고교 배정 또 설명해 드리는데 그거 뭐 좀 정보 같은 것도 잠깐 드리세요. 뭐 언제 하는지 설명해 또 제가 예비 고1 지금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죠. 중졸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학생들이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서 또 고등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또 이 지역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들 내신 특성이라든지 분당이요? 네, 분당 지역 내신 특성 학교별 설명회를 저희가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1월 27일 목요일과 또 2월 12일 목요일에 걸쳐서 저희가 고교 배정회를 진행을 하게 되니까 또 많이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광고야? 네, 광고였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아니, 광고라기보다는 뭐 고등학교 배정은 되게 중요하죠. 원래 이거 되게 많이 다뤘었어요. 저희가 입시 방송에서 되게 그 학생들 성향에 맞는 고등학교 선정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되게 열심히 방송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정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밀한 학교 정보를 이제 과목별 특성이라든가 이런 세밀한 학교 정보는 또 따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한번 좀 점검해 보면요. 먼저 수능이 제일 중요하죠. 수능은 22년 11월 17일 올해 같은 게 18일이었는데 이제 요번 23학년도 학생들이 보는 그 수능은 2022년 11월 17일 날 수능이 치러지게 됩니다. 또 오늘부터 D-를 세기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네. 하루 손해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시 같은 경우는 수시는 원서 접수가 9월 13일부터 이제 3일간 이제 원서 접수가 집행되는데 작년과 좀 다른 거는 작년에는 9월 10일부터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됐고 이번에는 9월 13일부터 이제 좀 수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시가 다 끝나면 이제 정시인데 정시는 12월 29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일정은 제가 표를 올려드릴게요. 표를 올려드리면은 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무엇보다, 선발 인원이죠. 선발 인원. 올해 정시 선발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야, 이게 22학년도 대비 23학년도가 이 선발 인원을 딱 보면은 저희 맨 처음 제목에서도 제가 딱 넣다시피 정시 모집인은 7,000명 이상이 줄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순간 다 수시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정시가 축소되는 것처럼 보여요. 작년까지 분위기가 어땠어요? 막 정시 늘었다, 막 40% 이상 는다, 그래갖고 막 정시가 늘고 있는데 지금 23학년도에 수시 모집 인원이 27만 2,442명, 정시 모집 인원이 76,682명입니다.
그래서 22학년도 대비 정시는 7,493명이 줄어들었고요. 정시 모집이. 그 다음에 수시 같은 경우는 10,000명 이상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순간 이제 언뜻 생각해서 뭐야 정시 막 는다 해서 또 뭐 수능 준비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뭐 수시가 늘는데 다시 또 내신 대비? 그러니까 학종 막 또 준비? 다시 수시로 돌아가야 되나? 수시로 돌아가야 되나?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다시 저희가 데이터를 쫙 열어보니까 이걸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또 구분해 봤어요. 그랬을 때 보면은 수도권은 수시가 85,222명, 그다음에 정시가 46,562명. 22학년도 대비 반대로 수도권은요. 정시가 준 게 아니라 825명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전체 대학으로 봤을 때 7,000명 이상이 정시가 줄지만 23학년도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시가 오히려 825명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비수도권은 8,313명 이상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정시형태 수시가 이제 다시 늘어나는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맞추면 되는데 아무래도 좀 비수도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라든지 이쪽 대학들은 정시 비중보다는 수시 비중을 좀 많이 좀 늘리려고 해서 교과 전형이라든지 이 교과 전형도 이제 뭐 지역 인재 전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또 모집을 하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어떻게 이제 또 우리 민우님이 또 잘 정리해 주시겠지만 또 왜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학생 얘기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번에 할 거면서 왜 될까요? 할 거면서. 네. 오늘 띄운 겁니다. 할게요. 네. 그 저희 학생 중 한 명이 수시 6관왕을 했어요. 와우. 오. 네, 문과? 근데 네 문과 학생인데 6관왕을 했는데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 위주로 이렇게 좀 이제 비수도권 학교들 위주 물론 인서울 학교도 넣기는 했는데 위주로 넣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납치를 당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 지방은 우리 비수도권 학교들에서 수시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이유를 굉장히 저는 뼈로 피부로 와닿았던 뼈 때리는 경험을 하셨네. 원래 육관왕은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점수가 낮는다는 얘기죠.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네네네. 네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아 그래도 저희가 축하는 진짜 네, 멋있다. 그래, 뭐. 네, 축하를 해줬던 약간 그렇구나. 피부로 와닿았던. 네, 저는 올해 최고의 입시 성과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불합격하고 연세대인가? 서울대 서울대. 네, 서울대 붙은 학생이. 어떻게 고려대학교가 추가도 안 두고 예비 번호도 못 받았는데 수시에서 그 학생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일정상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8월 31일입니다. 8월 31일을 왜 주목하셔야 되냐면 이게 학생부 수시 학생부 네, 마감입니다. 마감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8월 달 정도에는 수시에 관련된 학생부에 대한 기본적 형태의 준비는 끝내야 된다. 마감이 8월 31일이니까 학교에서 이미 행정적 절차를 진행할 때 거의 8월 한 20일경부터는 닫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항상 그래요. 항상 수시를 대비하시는 어머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8월 31일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달을 땡기시는 게 좋아요. 한 달을 땡기셔서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그 주간에 우리 아이의 수시 학생부에 관련된 정리는 완료를 한다. 이걸 가장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시에서는 일정상 이 부분을 좀 많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8월 31일 이후에는 생기부를 건질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제출해야 돼요. 그냥 네. 제출해야 돼요. 끝난 거예요, 그죠? 네. 손볼 수가 없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수시 정시 모집 인원에서의 불균형, 이게 통계 착시거든요. 맞아요. 통계 착시인데 수시가 늘었다, 정시가 줄었다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될 수가 없는 이유가 선호도에 대한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통계에서. 그래서 레옹님이 이제 지적해 주셨듯이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시가 좀 늘었다. 물론 수시도 좀 늘었어요. 똑같이 정시도 늘고 수시도 늘었는데
기본적으로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정시가 줄어든 이유가 모집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리고 올해서부터 역전 현상이에요. 인구 감소에 따른 이제 대학 입학 정원들이 서서히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미달이에요. 그렇죠.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데이터 통계로 접근을 해드리면 2년제 대학까지 합치면 이미 미달입니다. 미달. 그래서 이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생과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요 공급의 기준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시로 뽑냐 수시로 뽑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을 유치해야 되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일단 수시는 합격하고 나면 학생들이 어디 못 가니까 납치당하니까 그쵸. 네, 그런 맥락에서 지방의 학생들 같은 지방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의 비중들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시에서 이제 전형별로 있잖아요. 전형별로 보면 교과, 종합, 논술, 뭐 이렇게 이제 특기자 이렇게 나는데 교과 전형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지금 늘고 있네요. 지금 교과 전형이 23학년도에는 보통 22학년도 대비 6,000명 정도가 교과 전형을 더 많이 뽑는 그런 추세가 됐고, 물론 학종도 느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1,800명 정도 네. 좀 느는 그런 상태고, 역시 논술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네요. 마이너스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안 없어지네요. 논술이 11,000명이나 뽑는다는 게 신기해요. 네. 논술은 안 없어지네 이거. 아직도 11,000명이나 뽑고 이게 이제 이공계 학생들 뭐 논술도 있고 그렇지. 네. 공개 의학계열. 네, 뭐 이런 거죠. 네. 살다 보면 천재가 있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대학의 어떤 교수님들의 어떤 반영이 네. 입시 제도에서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그 주요 이제 인서울이라든지 주요 수도권 쪽으로 보면은 보통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요구되는 게 수능 체제예요. 올해 난리 났잖아요.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두 개 최저 합 때문에. 5를 못 맞히는, 보통 이제 두 개 합 기준이라면 중하위권 대학이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인서울에서. 네. 근데 이거를 못 맞히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수능 그냥 거기에 이제 국어가 뭐 네. 정말로 한 비중을 차지했죠. 그래서 요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내신 성적이 물론 좋아야 되는 거죠. 정량 평가하는 거니까 내신 성적이 당연히 좋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수능 체제가 대부분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꼭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그다음에 뭐 다음 주는 이제 의학 계열이죠. 그쵸. 예, 사실상 의학 계열의 모집 정원과 입학 요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이거는 제도적 변화거든요. 제도적 변화라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입시 방송을 이제 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피파랑 제가 그 축구 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뭐 야구로 설명하셔도 되고, 피파가 교육부입니다. 게임의 룰을 정합니다. 그러면 FC 바르셀로나, 저는 바르셀로나 팬이니까 FC 바르셀로나를 서울대학교라고 생각하면 FC 바르셀로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수를 뽑기 위한. 이게 대학별 요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입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교육부죠. 그 다음에 이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했을 때 대학들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각각의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데, 피부로 와닿는 것은 모집 요강이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직접적으로 교육부가, 행정당국이 제도적인 내용을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입시를 이해하실 때에는 교육부의 이러한 행정적, 제도적 정책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의학계 입시에서는 교육부가 굉장히 강력한 제도적 변화와 정책적 결정을 이번에 했어요. 네. 예, 다음 주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이거 다음 주에 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점점 좀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너무 끝나시더니 이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